제가 이거를 팩트 체크를 하고 합니다. 책에 나온 내용인데, 자, 내가 꿈에 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내가 바라는 사람이 돈도 잘 벌고, 얼굴도 수려하고, 몸매도 끝내주고, 인성도 아주 완벽하고, 진짜 뭐 하나 빠지지 않는 다 갖춘 사람을 내가 바래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물론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만남은 사실 성공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만날 수는 있는데 이어지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 자, 인간관계에 대해서 빠르게 하고 마무리하고 질문 짧게 받고 그리고 포라클 타임 하고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은 자신이 거주하는 장소나 만나는 사람의 에너지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자, 만약에 진심으로 결혼을 하고 싶다, 배우자를 만나고 싶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꽤 괜찮은데 왜 애인이 안 생길까? 좋은 남자가 없어 라고 말하면서 술잔이나 기울이는 사람과는 절대 만나서는 안 된다. 자, 내 남편 너무 멋있어, 너무 행복해, 아내와 있으면 너무 즐겁고 에너지가 샘솟고 가장 행복해, 이런 식으로 사랑과 풍요로움의 에너지를 배우자와 교환하고 있는 사람과 어울려야 한다. 지구상에는 각자의 에너지 강도나 성질에 맞게 자석처럼 끌리는 성질이 있다. 그러니까 상처받지 않는 행복한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고 싶다면은 지금 당장 독신들의 모임에서 빠져나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는 모임에 입회를 해야 한다. 자, 이거 너무 공감합니다. 자, 이제 일단 연애 못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연애 때문에 힘드신 분들 보면은 끼리끼리 어울립니다. 끼리끼리. 연애를 잘 못하는 분들 주변에는 연애를 잘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못하거나 혹은 연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을 하거나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한두 명이면 상관없어요. 뭐 한두 명이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많으면 문제가 됩니다. 많으면. 네, 한두 명도 사실 좀 줄여나가는 게 좋긴 하지만 많으면은 문제를 받아요. 왜냐? 자, 우리가 거주하는 장소나 그 사람의 에너지에 우리가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그 에너지에 우리가 계속해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옆에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에너지에 영향을 받아요. 그 에너지에. 그 사람한테 뭔가 얻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도 옆에서 그냥 그 에너지를 받는 것만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사실. 제가 이제 연애를 계속해서 실패할 때는 제 주변 친구들이 다 연애를 못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다 못하는 친구들이고 연애를 못하거나 관심이 없거나 뭐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다. 그러고 기껏해야 한두 명만 연애를 잘했어요. 한두 명만 못하는 친구들이 더 많았어요, 상대적으로. 그때 이제 제가 책을 안 봤지만 그때 불현듯 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여기 계속 있으면 연애 못하겠다, 그런 거 나오잖아요. 옛날에 아니라 이제 책 보면은, 책이래. TV 보면은 제가 이제 어머니 아버지 TV 볼 때 지나가면서 쓱 볼 때가 있어요. 한 번씩. 제가 틀어서 보진 않는데, 그 뭐였죠? 미운 우리 새끼인가? 미운 우리 새끼에, 노총각들 나오잖아요. 노총각들 나와서 연애 못 하셔갖고, 그러니까 결혼 못 하셔갖고, 막 40대, 50대인데, 그런 분들 나오잖아요. 뭐, 김건모라든지. 거기서 이제 그분들의 어머니들이 하는 말을 봤는데, 쟤들은 일단 저 모임부터 깨야 된다고. 자기들끼리 모이니까 결혼 못하는 거라고, 연애 못하고 결혼 못하는 거라고. 일단 쟤들은 독신끼리 모이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거기에 좀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네, 오랫동안 독신 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연애나 결혼에 대해서 막 좋게 계속해서 말을 하고 그게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 분들을 찾기 힘들어요. 다 안 좋게 얘기를 하거나 혹은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 옆에 있으면은 그 영향을 본인이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내가 만약에 연애를 하고 싶다면은 그 연애에 대해서 좋게 말을 하고 결혼에 대해서 좋게 말하시는 분들 옆에만 있으세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세요. 그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연애를 하고 싶은 분들이 보면은 그런 경우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특정한 이상형들이 있어요. 그죠? 제가 이거를 팩트 체크를 하고 합니다. 책에 나온 내용인데, 자, 내가 꿈에 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내가 바라는 사람이 돈도 잘 벌고 얼굴도 수려하고 몸매도 끝내주고 인성도 아주 완벽하고 진짜 뭐 하나 빠지지 않는 다 갖춘 사람을 내가 바래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물론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만남은 사실 성공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만날 수는 있는데 이어지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끼리끼리 만납니다. 끼리끼리 어울려요. 그 사람이 왔다고 해도 여러분이 그 사람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면은 그 사람이 여러분을 만날 이유가 없어요. 이게 팩트예요. 근데 그건 있습니다. 내가 진짜 바라는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 갖출 필요까지는 없어요. 다 갖추지 않더라도 나도 나만의 매력이 확고하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지.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다 가진 사람을 바란다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욕심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본인을 만나지도 않을 거고요. 그래서 사실 진정으로 연애를 잘하는 방법, 결혼을 잘하는 방법은 사실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성장시키는 겁니다.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냥 스스로 봤을 때 나 왜 이렇게 멋있지? 나 왜 이렇게 사랑스럽지? 나 너무 아깝다. 누굴 만나도 아까울 것 같아. 나 너무 잘났어. 하고 나 자신과 사랑에 빠질 정도로 나를 발전시켜야 돼요. 그때 좋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내가 연애를 바라지 않을 때, 연애를 바라지 않고 결혼을 바라지 않고 그냥 혼자 살아도 너무 행복할 때, 혼자 있어도 진짜 뭐 하나 부족함이 없고 정말 완벽하다고 느낄 때, 그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때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좋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내 생각의 반영이에요. 내 생각의 반영. 근데 내가 나를 사랑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뭡니까? 또 다른 나예요. 또 다른 나. 내 생각의 반영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를 사랑해줄 수 있는 진정으로 좋은 인연들을 만나요. 내가 만난 사람들이 다 별로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내 안이 사랑으로 안 채워져 있어서 그래요. 내 안이 결핍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한테 그걸 채워주길 바라면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니까 계속해서 탈이 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혼자 있어도 너무 행복할 만한 사람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연애를 시작하고 그러고 나서 결혼하시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없어요. 왜냐? 내 안에는 사랑밖에 없으니까. 세상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니까. 내 안에 사랑이 있으니까 세상도 사랑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들의 입이나 행동을 통해서. 그래서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너무 좋은 사람을. 그래서 가끔씩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주변 사람이 너무 별로예요. 제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만 있어요. 또라이만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건 사실 본인 욕하는 거예요. 본인 욕. 내가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지 보세요, 슌카님. 저는요 이렇게 많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짜란. 이러는 거랑 똑같아요. 이러는 거랑 그냥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주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이 그 사람들과 똑같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별로야. 또라이만 있어. 세상은 너무나도 위험해. 험악해. 부정적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계속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했던 것도 나는 매력이 없어. 난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날 좋아해줄 사람은 없을 거야. 이런 생각들이 반영돼서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나타나고. 유독 내가 힘들다면은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서 문제 찾지 마시고 본인 안에서 어떤 것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진짜. 저희 아버지가 이상해요. 저희 어머니가 이상해요. 저 태어나기 전부터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제 잘못 아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잘못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의 책임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당연히 어머니가 원래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 여러분의 주변 지인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여러분 책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거 이제 어머니라든지 아버지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싫어하는 누군가를 봤을 때 그들이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방치했다면 여러분의 책임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이 성인이 된 다음에는 그걸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꾸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여러분 탓이다, 여러분 잘못이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지분이 있다는 겁니다. 지분. 여러분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을 바꾸면 여러분 이전부터 그렇게 했던 사람들도 바뀌어요. 가족들, 형제 자매들, 지인들 바뀝니다. 여러분을 바꿔야 바뀝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 안 바뀝니다. 왜냐면은 세상은 내 내면의 반영이니까. 내 무의식의 반영이니까. 와, 금방 행복해지는 이 기분은 뭔가요? 좋네요. 자, 그래서 얼마나 자신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가, 얼마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자신을 얼마나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살면 살수록 나를 위해서 나를 챙겨주고 나를 아껴줄 만한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챙기기 시작할 때 주변에서 돕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돕지 않을 때 주변에서는 아무도 여러분을 돕지 않아요. 저는 그것을 14살 때 깨달았어요. 14살 때 14살 때 저는 가만히 있고 너무 힘들어했고, 제가 힘들어할 때 그냥 그거를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도와주길 바랬어요. 근데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래서 너무나도 괴로웠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세상은 내가 먼저 도와야 되는구나. 내가 먼저 날 도와야 되는구나. 아, 내가 너무 힘들다. 그걸 사람들한테 내가 정말 도움을 바라면은 말을 해야겠구나. 아, 도와주세요. 나 힘들어요. 나 괴로워요. 짜증나요. 나 이런 게 힘들어요. 말을 해야 되는구나. 말을 해야 사람들이 도울 수 있구나. 그냥 표정만 이러고 있으면은 돕지 않는구나. 확실하게 의사표현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사실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것보다도 내가 나를 돕는 게 가장 빠른 길이구나. 그게 가장 강력한 방법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먼저 날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아, 내가 운동을 하면 행복해질 것 같아. 아, 내가 조금 더 나를 가꾸기 시작하면 행복해질 것 같아. 아, 내가 조금 더 패션에 관심을 갖고 옷을 좀 예쁘게 입으면은 행복해질 것 같아. 아, 내가 좋은 취미를 갖기 시작하면 행복해질 것 같아. 아, 내가 마음 공부를 하면은 행복해질 것 같아.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하세요. 여러분을 성장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행복해질 거고, 그 행복이 점점점 극대화돼서 어느 임계점을 넘어가면은 그 행복에 걸맞는 너무나도 멋진 상대방이 나타날 겁니다. 배우자가 나타날 거예요. 그전에는 배우자 만나지 마세요. 이상한 사람 만날 겁니다. 왜냐? 본인의 마음이 아직 결핍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세상은 내가 보는 대로, 내가 믿는 대로 나타납니다. 근데 내 안에 남자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이 잔뜩 있고 여자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이 잔뜩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내 안에 결핍이 가득한 상태에서 사랑받기 위해서 누군가를 찾으면 좋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법칙입니다. 중력의 법칙처럼. 그러니까 내가 먼저 행복해져야 돼요. 아이러니한 겁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람들은 연애를 바라지만 사실은 내가 행복해져야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어요. 행복한 연애. 외로운 상태에서도 연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외로운 상태에서 하는 연애는 더 큰 외로움을 가져와요. 더 큰 결핍을 가져와요. 더 큰 공허함을 가져와요. 더 큰 공허함. 그 연애를 하는데 함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더 외로움을 느낀다거나, 혹은 짧은 연애 후에 그 이별로 이어져서 더 큰 외로움을 느낀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어져요. 그런 식의 연애는. 그러니까 행복할 때 연애를 하세요. 행복할 때. 그래야지 진짜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행복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